어떤 공인중개사 시험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까지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뭐 있으면 물론 좋은데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빌려서 하면 되거든. 예, 그것이 그런 거 가지고.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해.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었으면 서울대 갔을 거네. 그래서 예전에는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때까지는 시험을 9월 달에 봤어요. 추석 전주 마지막 일요일 날이었어요. 14회 시험 때까지는. 그래서 14회 시험 때는 저도 마지막 수업이 항상 이제 추석 전이고 시험 날짜가 추석 전주 마지막 일요일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주택관리사가 시험을 2년에 한 번씩 보던 주택관리사가 매년 시험 본다고 하면서 9월 달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그 중개사가 시험을 밀린 거야.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은 추석 전주 마지막 주에 보고 우리 중개사는 추석 끝나고 보다 보니까 이 추석 전만 해도 이 사람이 붙을 사람이었거든. 추석 명절 때 그냥 그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 시누이 때문에 막 열받아 가지고 거의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수가 있어. 폐인이. 예. 그래가지고 이 명절 때문에 이 선생의 스트레스가 엄청나.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 명절 당일날은 당연히 그래도 할 일을 해야 되니 그렇지만 명절 연휴 때 다 놀아가지고는요 시험을 갖다 붙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니지 여러분은 아, 하루만 지나면 까먹잖아. 예. 그래서 그 명절 보니까 연휴 한 열흘 되던데 열흘. 예. 열흘 동안 놀아도 가지고는 붙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래서 추석 당일이나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는 추석 없나? 있어. 예. 그래도 명절 때 해야 될 게 많아서 명절 때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험 안 되면은 내 저럴 줄 알았다. 시어머니나 그래가지고 공부한다고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저럴 줄 알았다는 거고. 그래서 안 가고 뭐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하고 나면 역시 공부하려고 못 왔구나.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명절이 오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흘이면은 하루 정도는 어차피 우리는 공부 못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정도 빼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에 있으면 안 돼. 어디 그냥 다른 데 가던가 아니면 명절 때 문 여는 곳이 별로 없다 그러면 거기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스타벅스는 명절 때 문 열거든. 이런 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문제 풀고 외우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명절 당일 날은 어떻게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휩쓸려서 절대 그 친척들 만나지 마. 친척들 만나면은 뭐 공부 잘 되냐 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뭐 옆집 아무개는 뭐 두 달 만에 붙었다더라. 아무개 엄마는 뭐 꼭 붙은 사람 꼭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한 4, 5년 해놓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만에 뭐 집중해서 붙었다더라. 시어머니 그 아무개네 엄마는 뭐 그거 뭐 조금 했는데 붙었다 그러더라. 옆에 시누이가 우리 동네도 다 붙었던데 막 그러고 속으로는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명절 때는 뭐 친척들 그냥 당일날만 보고 그냥 스타벅스 같은 데는 문을 안 닫으니까 근데 와서 그냥 문제 풀고 외우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내년에도 명절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정신 교육이 필요합니다. 명절 전날 전주 수업에는 항상 이 정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회 때부터 얼마나 힘드는지 아주 멀쩡한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험 볼 때만 되면 명절 꼭 쓰러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못 하고 시험 떨어지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은 벌떡 또 일어나. 예. 예전에 그 대전에서 제가 강의할 때 어렸을 때 강의할 때인데 그 다음에도 역시 또 건강에 있다가 또 시험 보기 한 달쯤에 또 떨어져. 그래서 병간호하고 나서 시험 떨어지고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벌떡 일어나.
예. 그건 내가 봤다니까요. 예, 지금도 기억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몇 년 만에 붙으셨는데 저기 대전에 거기 유성군가 거기서 개업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명절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만났어요. 우리 여기서 제가 그 이제 주말에 특강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으로 부동산 분석 특강했었는데 그때 오신 분이 대전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 학원생이었어.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때 14회 때 합격했나 보다. 14회 때. 예, 그때 합격을 하시고 지금까지 부동산 잘하고 거기 지금 이제 간부세요. 이제 협회 간부시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023년이니까 저하고 한 22년. 가끔 저하고 연락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 카페에 들어와서 또 연락해 주시고. 그때 나도 어렸고 그분도 좀 젊었는데 22년. 예,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특강할 때 오셨더라고요. 그때 그 학원생이었는데 그 몇 년 만에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이 그렇다니까. 아주. 왜냐하면 뭐 지금 시험 봐도 붙을 만한 사람은 명절 다 열을 논다고 해서 뭐 차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게 턱걸이로 합격할 턱걸이. 자, 105번 건축법령상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특별 건축구역이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못하는 곳 뽀개에서 접자 보전산지 개발 제한 구역, 접도 구역, 자연공원. 여기는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곳이에요.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는데 무슨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인가? 1번이네. 그렇죠? 저 4개는 외워놔야 되고 106번 용도 지역 중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어딘가?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녹지 지역이죠, 그렇죠? 공개 공지는 빌딩 옆에다가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공개 공지. 그래서 빌딩 못 짓는 녹간 농자는요 공개 공지를 설치할 리가 없어. 거기는 쉬었다 갈 공간이 널려 있어. 그다음에 107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세 가지에 대한 협정,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것은 지존주도, 그렇죠? 지존주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뉴타운에서 빠져 있는 지역, 존치 지역, 주거 환경, 개선구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활성화 구역이죠. 절대 도시개발 구역이 아니다. 도시개발 구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인가? 2번. 그렇죠? 택지개발지구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108번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찾기. 아닌 게 몇 번인가? 4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 건물을 시나 군에다가 지을 때는 뭔가 불안하다.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단 창고 제외, 공장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 단 초고층 건축물은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죠. 그렇죠? 여기는 창고니까 사전 승인 받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읽어주시고 예. 도지사 사전 승인은 반드시 전체 통으로 외워야 돼요. 109번 특별 가로 구역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니 특별 가로 구역 같은 것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가 봐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던져요. 틀리라는 문제로. 그러니까 틀리라는 문제로 내는데 우리는 이 문제 나오면 이것밖에 우리는 볼 게 없어. 특별 가로구역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그렇죠? 예, 도로에 접한 대지 일정 구역을 특별 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쳐놓고 완화하여 적용 밑줄 쳐놓고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경치를 보호한다는 경관지구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예, 도로에 접한 대지 일부 규정. 그러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무슨 단길 이런 것들 있지. 예? 저 지방에 가면 무슨 단길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이제 도로가 주말에 보면은 또 차 없는 거리로 막 막아놓. 평소에는 차가 다니다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막 오고 막 활성화가 돼서 좋은데 근데 거기가 경치가 좋은 곳이라서 경관지구로는 지정이 돼 있어야 돼. 경관지구 원칙 4층이야. 지자체 조례로 정하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경관지구기는 한데 요쪽이 문화 좀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고 문화 활성화 필요한 곳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차만 다니는 것보다는 주말에 관광객들 올 때는요 기념품도 좀 팔고 음식도 좀 하고 맛집 내도 나오고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특별 가로 구역에서 요 조문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취지를요? 예. 그래서 도로 하면 무슨 단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지. 예. 내가 다른 데서 뭐 강의할 때 이런 것은 현장을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막 그러고 예. 그 시험 대비 강의가 아니잖아. 예. 중간에 맛집 소개도 하고 예. 내가 갔던데 소개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가고 싶다고 막 그럴 때 이제 못 갈 때도 있고 막 그러지. 그래서 한날은 우리 딸이 갑자기 우동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동을. 작년에 우리 딸이 고2 때 우동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만 센스 있는 아빠는 우동 맛집을 찾아서 딸을 데리고 가는 거다. 그 내가 검색을 했는데 맛집인 거야. 그 봤더니 거기가 오사카였어. 예, 그래 바로 예약해 데리고 갔어. 우동 먹으러. 예. 그랬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중개사로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맛집이 나오면 국내 국외를 가리지 말고 바로 그냥 그 예약하는 사이트 중에요. 임박한 표 중에 남는 표들이 있어요. 거기 땡처리닷컴이라고 있어요. 그래 바로 예약하면 싸게 나온 게 있다. 바로 가는 거지 그냥 당일로. 그래서 딱 테레비 보고 바로 보니까 한 3시간이면 되거든. 그렇죠?
공항에 3시간 전에만 가면 되니까 2시간 전에. 그래서 집에서 1시간 걸리니까 3시간 후에 출발하는 게 있으면 가거나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전화 어디 가셨습니까? 아 여기 오사카인데 어디십니까? 아 이게 만리장성인데 찾아오겠대. 중국집인 줄 알고. 진짜 압구정동에 삿포로라는 데가 있거든. 일식집인데 이게 삿포로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먹으러 오겠다 해서 아니, 아니라고 진짜 삿포로라고. 여러분들 그 공부하기 싫거나 명절 때 놀고 싶으면은 합격 후에 돈 벌어서 맛집을 보고 국내외를 가리지 말고 갈 수 있는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110번 문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그러면 높이 제한과 관련되는 문제는요. 요 지문 여기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110번에 나오는 지문 5개만 높이 제한에 나오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높이 제한은 원래는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건축 기사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나왔던 지문들 한 2번 이상 나왔던 지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요 문제예요. 예.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1번부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확보,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 생활의 확보 및 도시 미관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죠?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이다. 틀렸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일조권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요약집의 결론만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일조권에 대해서는 요약집에서 결론만 제가 써놨다고. 왜? 그 결론만 가지고 시험 문제 맞추는 거에 써놨다고요. 그래서 152페이지 밑에 4번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죠. 그러면 3번이 가로 구역된 높이 제한하고 1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3번 4번이 높이 제한에 대해서 시험 문제 전부 다라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1조권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한번 했었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자, 1조권이죠 이게.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전용 주거 지역하고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 지역에서는요. 여기 정북 방향 격리라는 게 있어요. 정북 방향 격리가 필수야. 필수. 그 다음에 정남 방향 격리라는 게 있어요. 정남 방향 격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도 되고 할 수 있다야. 임의적이야. 그러면 정북 방향 격리는 뭐냐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기존 대지예요. 기존의 대지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인근 대지가 있을 때 기존 대지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는요. 북쪽에다가 점을 찍고 여기가 북쪽이야.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지어야 돼.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그러면 새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이렇게 띄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해가 떴을 때 이제 해가 뜹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해가 떠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 떴을 때 여기가 환해지죠. 그러니까 환해져.
여기는 기존 건물의 남쪽이야. 그래서 정북 방향 격리, 기존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건물은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짓는다. 그러면 기존 건물의 남쪽이 환해지죠. 이때 기존 건물은요, 건축물의 종류를 불문해요. 종류가 제한이 없어요.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은 다 정북방에 격리하는 거예요. 용도지 어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에선 건물 지을 때 북쪽에서부터 떨어져서 지어라. 왜?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뛰는 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반대로 뛰는 게 정남 격리인데 이거는 대규모 신축이 있을 때예요. 대규모 신축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한꺼번에 다 정남 격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격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죠. 그 지역을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 뭐 기존 건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규모 우리가 신축할 때 어디냐면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는 다 새로 짓잖아 전체를. 그런데 기존은 없지. 그때는 일률적으로 반대로 뛸 수도 있다고. 이거 기억할 수 있죠? 여기다 하나만 더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이거 쓰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부시고 다 새로 짓는 것들. 그 다음에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한 경우 요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 요 기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북 방향으로 당시 뛰지 않아도 된대. 이 사람 합의가 됐어. 그땐 정북 방향 격리 안 해도 되는 거 반대로 정남 격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북 방향의 기존 건물 소유자가 요 대지 소유자가 왜 정북 방향 격리 안 해도 된다 그랬냐 그러면 저는 밝은 걸 싫어해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런 거지. 예. 그랬더니 반대로 뛰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죠? 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정북 방향 격리는 필수다. 정남 방향 격리는 임의다. 요거 시험에 지문 2번 나왔고 준주거적 없어.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요. 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것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공동주택일 때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는 일조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파트 101동, 102동 거리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는가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는 가르쳐요.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가르쳐. 왜? 101동, 102동 어떻게 뛰고 여기서 얼마를 뛰고 하는 것들은 건축 기사 시험에만 나오고 중개사 시험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예. 대학에서는 가르치지만 안 가르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발코니 있죠? 발코니 보면은 발코니 맞은편에 아파트가 굉장히 멀리 보이거든요. 예. 그게 옛날에는 내가 현재 사는 아파트 높이의 2배를 뛰게 돼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높이가 만약에 40m다. 그러면 80m 앞에 다른 동이 있어야 돼. 예. 그러다가 2배였는데 법을 개정했어. 1.8배로. 그러면 좁은 대지에 더 많은 동을 지을 수 있잖아요. 1.8배. 또 가까워졌어. 그러다가 1.6배, 1.4, 1.2 했다가 1.0. 그때 아마 1.0일 때 지었을 때가 하남 미사지구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남 미사지구 가면은요, 맞은편 동 사람 얼굴이 보일 거야. 그게 거의 1.0이었거든요. 그다 0.8로 또 바뀌었어. 0.8. 이거는 뭐 거의 성냥감을 탁탁탁 세우는 거 0.8.
근데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0.4의 예외가 있어. 0.4의 예외가 있어. 예?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름살도 보인다. 주근깨도 보인다니까. 맞은편 사람. 예. 그게 이제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인데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심 상업지역하고 상업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짝 붙여줘도 돼. 중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여러 동 바짝 붙어 있어. 일반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또 아파트잖아. 공동주택이잖아요. 바짝 붙어 있다고. 왜? 일조권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원래 바짝 붙여져요. 중심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지을 때. 그러면 그래도 일조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넓은 도로변이나 공원 앞이나 한강변 주변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바짝 붙여도 이쪽에서는 그래도 일조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로 3번 지문이 이거지.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인 정북 방향 격리가 필수라는 게 시험의 2번 지문.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곳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지역이라는 게 2번. 높이 제한 2층 이하고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은 일조권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게 3번 나왔다 이거지. 예. 그럼 공부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110번에 2번 지문은 틀렸잖아. 전용 주거, 일반 주거고 준주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3번이 3번 나왔다 그랬죠? 예. 4번 같은 가로 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상가 건물 높게 정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좀 낮게 정하고 4번도 시험 지문에 나왔었죠. 5번 공동주택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지역이다. 111번 사용 승인 건물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틀린 거 찾기.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건축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지가 사용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키는 거지.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에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이 있죠. 그래서 그 광역시 관할 구역이 안에 있는 군수면은 군수한테, 그 다음에 광역시에 관할 군이 없을 때는 구청장한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5번 틀렸고 1번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세 종류의 건축 허가 받고 지은 건물, 건축 신고하고 지은 건물, 허가 받고 지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세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검사 실시하고 검사 합격하면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예전에는 교부라 그랬는데 교부란 단어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내줘야 된다로 바꿨습니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을 때, 자 사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없다. 단지 요건만 2개.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왕십리 민자 역사가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횟수나 기간 제한 없다. 뭐 1회 한해서 1년 이내 이런 말 없어요. 정답 5번. 그다음 112번 주택법 규정이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 단지 난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음은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죠. 예, 1번인가? 예. 113번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 이거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벌써 한 4번 이상 풀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이 완공이 되면 사용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입주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 검사후라는 것은 아파트가 완공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야. 101동, 102동 지금 다 사용 검사를 받고 다 입주해서 살고 있어. 103동. 그런데 103동이 있는 요 대지 요만큼 일부 이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갑이 재판에서 승소를 했어요. 요 103동이 있는 저 일부 대지가 전체 주택단지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자기 땅에다가 남이 건물 지었죠. 그러면 재판에 이기면 원칙은 저거 철거해야 돼요. 남의 지었으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주 불합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갑한테 2년 내에 매도 청구, 시가로 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13번을 보시면은요. 1번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포함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바로 저 갑이죠.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합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럼 위에서 4분의 1 동의하지 않은 4분의 1도 판결의 효력을 받아요. 4번 매도 청구하려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요.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 해당 토지 소유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예. 5번이 틀렸죠? 이 문제 벌써 한 4번인가 풀었을 텐데 4번이 풀었는데 4번인가 풀었.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예, 이런 일이 워낙 많아서 없다가 새로 생긴 제도거든요. 10년 전에 생겼어요. 114번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 5번 틀렸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원래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지만 이것만큼은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아. 원래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한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해산할 때 무슨 확보를 해? 없어지는 건데 해산하는데 이거만큼은 예외라니까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해산도 변경의 일종이죠. 그렇지만 이 규정만큼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해산하는데 무슨 권한을 확보하고 해산을 해?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시험에 나온다 이거지. 그럼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가입 알선 업무를 등록 사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예.
그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등록 사업자에게 대행을 시킵니다. 2번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가입 알선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으면 법에 금지시켜놨네요. 발기이나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라.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임직원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야. 예전에 이거 금지하는 규정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조합의 임원이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임원들이 조합 임원하고 있어가지고 조합은 건설회사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115번 주택법령상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내용으로 묶인 것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단 주택을 짓지 못하는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복잡한 사업 계획 승인 안 받고 간단한 건축 허가 받고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요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 297세대, 598세대로 지어. 그래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왜 300세대를 안 넘을까 물어보면은 집안 식구들이 물어보면은요 짓기 싫은가 보지. 학생들이 물으면은요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지만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 승인 안 받고 간단한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짓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요 이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주상복합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봤더니 상가는 안 보이고 아파트만 지어놨어. 저 상가 어디 있습니까? 저 1층 맨 구석에 눈을 가늘고 뜨게 한번 보세요. 담배 가게가 하나 있네. 안 돼. 상가 면적이 얼마? 10%는 초과해야 돼. 그래서 주택이 90% 미만이 돼야 돼. 그래야 주상복합으로 봐줘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이거 우리 요약집에 나옵니다. 찾아볼까? 찾아서 나오기만 해봐라. 찾아서 나오기만 해봐라. 176페이지에 아니야 176페이지 앞에다. 174페이지다. 페이지 수를 못 외우네. 이제 내 머리도 이제 맛이 갔구나 이제. 174페이지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라고 있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건축법상.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대신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의 동그라미 1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단 주택 못 짓는 유통상업지역은 제외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지.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 그러면 상가가 10% 초과라는 거예요. 그래 주상복합이 된다.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 허가 받고 거기 뭐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예? 국민의 강의했거든. 예. 강의 표시가 안 된 이유가 있어. 예. PPT로만 봐서 그래. PPT로만 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같이 요약집을 읽어주지 않으면 셀프로는 절대 안 읽어. 기본서 안 읽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요약집에 읽어야 되는데 그나마 요약집도 내가 읽어주면 억지로 따라 읽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이 시험 합격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정의 사회가 아니야. 나는 정의 사회 구현에 나는 역행하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116번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불법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다. 그렇죠? 근데 절대 금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상속하고 저당은 괜찮다 그랬죠. 그러면 1번의 상속 이게 정답이네. 그렇죠?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상속은 금지 안 됩니다. 예. 주택 상환 사채 양수 금지지. 그다음에 주택 조합원 지위 알선 금지. 그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요거 이제 우리가 택지 개발 사업하거나 해서 철거된 분들한테 분양권 주는 거거든요. 요거 양도 금지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딱지. 딱지 있으면 요거 최소한의 주택 입주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 딱지. 광고 금지. 그래서 예전에는요 서울에 고가도로가 있어. 고가도로 밑에 그 조각에 보면은 서울에서 평당 700만 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고 휴대폰 번호가 써 있었어.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딱지야. 그래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이 철거 당할 때 그럼 국유지나 시유지에다 무허가로 건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 철거할 때 그분들이 프로판 가스통하고 라이터를 들고 나와. 사고 날 것 같거든. 그러면 근데 근처에 어,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입주권 주겠다. 소형 아파트 입주권 주겠다. 예. 이게 바로 딱지야. 무허가 건물 확인서야.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줘. 이 확인서 가져오면은 16평짜리 아파트 입주권 주겠다.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거든. 근데 그 딱지를 갖고 갔는데 나중에 안 준다 그러면 물딱지라고 불려. 물 먹은 딱지. 예. 그래서 그 조각마다 다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주택법을 개정했어. 예전에 양도 양수 알선까지만 금지였거든. 광고까지 금지했어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 그래 이거 광고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철거했는데 예전에 그 동작대교 쪽에 이제 그때는 고가도로가 있어. 지금 없어졌거든요. 거기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 예. 아니 어떻게 서울에서 평당 700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저 뭐라 그랬겠습니까? 글쎄. 내가 언제 설명하겠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글쎄. 117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당 주택 입주자에게 주택 가격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있다. 2번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설정이 아니지. 임차권은 뭐야? 채권.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저당권 설정이나 담보 물권 설정 금지. 그렇죠? 예. 임차권은요. 이건 채권이잖아. 그래서 물권은 채권을 깨트리는데 뭐. 그렇죠? 3번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후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60일 빼고 시험해내요. 이것을 동의 없이는 처분이나 담보 물권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
사업 주체는요,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 5번 부기 등기 이후에 대지를 양도, 제한 물권 설정 등등은 다 효력을 무효로 합니다. 118번 주택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에서 주택 전매가 가능한 경우, 거기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예요. 1번 세대원의 생업상 사정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여기까지 맞는데 같은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이전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전매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수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팔고 오는 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 있어. 그래서 수도권 밖에 있던 살던 주택을 팔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아. 예. 왜? 돌아가신 분이 꼭 수도권에서 돌아가시면은 이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이 규정이 혹시나 문제된다 그러면은 수도권을 벗어나서 돌아가셔야 돼. 자식들을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2년 이상 해외 체류. 1년으로 틀리게 나온다. 해외로 이주, 이민 가거나 다 팔고 갈 수 있고,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위자료로 주거나 재산 분할로 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소유자가 지자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됐다. 그러면 이제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게 이전되거든요. 예. 낙찰받은 사람한테 이게 이전이 된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때는 이건 이때의 전매라는 것은 파는 것만 전매가 아니라 명의가 바뀌는 것도 전매라 그래요. 전매는 파는 것만 전매가 아니다. 명의가 바뀌는 것도 전매다. 그러면 공매가 됐잖아요. 명의가 바뀌었죠.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죠? 예. 119번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용하는 경우에는 2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우리 농지 소유 상한제는요.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는 농지 소유하는 면적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농업을 경영하는 자, 즉 같은 말로 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농업인은.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자,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는요. 상속받은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1만까지.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을 하고 인농하는 자, 역시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다가 농지 팔고 가는데 8년 이상 농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팔고 갈 때는요,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게 해줘요. 농사 떠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죠. 그렇죠? 지금 배웠습니까? 예? 배웠습니까? 예? 혹시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지금 없어졌나? 예. 작년에 있었는데. 왜 8년이냐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농사를 갖다 연작을 했을 때 8년까지는 농사가 돼. 그 땅에서 9년째는 농사가 안 돼. 지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농사는 9년째를 못 지어요. 농사 안 지어봤지? 나는 이 고사리 손으로 시골에서 무도 뽑고 배추도 뽑고. 그래서 농사의 연작은 8년이 한계예요. 8년 지났고 난 다음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농지를 팔고 농사를 그만두던가 아니면 농지를 지력 회복 기간 동안 휴경을 하던가 해야 돼. 예. 그러면 휴경하기면 생활이 힘들잖아. 어쩔 수 없이 팔고 갈 때는요. 인농할 때 이때는 다시 지력이 회복되면 돌아올 수 있게끔 1만까지는 소유하게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일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 지문은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상속 1만 플러스 이농 1만 합이 2만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1번 찍으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이건 1만이에요. 2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됐고 5번 토지 수용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농업 정형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죠. 그다음 120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할 때 취득의 뜻이 뭐라 했어요? 특정 승계 취득이라고 그랬죠.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만 농지 증명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승계가 아닐 때는 발급 안 받아도 돼요. 특정 승계 반대가 뭐야? 포괄 승계. 예. 그다음에 승계 취득이 아닌 거 원시 취득일 때는 발급받지 않아도 돼. 그렇죠? 그다음에 취득자가 자기 자신이 증명일 때는 증명 발급 안 받아도 돼. 예. 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 안 받아도 돼. 그럼 법인이 농지 취득할 때는 발급 받아야지. 합병은 뭐야? 포괄 승계. 담보 농지는 금융기관 자기가 증명인자만 취득할 수 있어. 발급 안 받아도 돼. 농지 전용 협의, 농지를 갈아엎으려고 취득할 때 전용 협의를 거치는 자는요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야. 자기가 증명인자, 발급 안 받아도 돼. 공유농지 분할은요 이건 취득이 아니야. 공유할 때 이미 취득했어. 분할할 때는요 이거는 취득이 아니라고 발급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자 오늘 문제 반 이상 맞히신 분 훌륭하십니다. 예. 한 40점만 맞아도 시험장에서는 40점 넘어요. 예. 그러면 40점 넘기면 일단 확률은 50%가 넘어가. 예. 절대 명절 때 과식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과로하지 마세요. 예. 아셨죠? 예. 그리고 나 아니면은 음식을 만들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배고프면 지들이 다 해먹어. 예. 내가 해줘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방임, 방치, 방목할 줄 알아야 돼. 방목할 줄 알아야 돼. 방목. 아셨죠? 절대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